네, 안녕하세요. 가이던스 김수현입니다. 요즘엔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진로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아무래도 선택지 중에 하나인 학력 개선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요새는 학위 취득 방법 중에 하나인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력 개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구든지 목표하는 바를 수월하게 이루고 싶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능력보다는 학력과 자격증으로 승진 앞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실무는 많이 경험을 했고 일은 잘하지만 이직이나 승진, 연봉 협상 등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사항과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방법들을 통해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며 누적된 학점들을 통해서 학력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죠. 학점은행제로 시작할 수 있는 졸업장, 즉 학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전문대 졸업장은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로 칭하고 있는데요. 총 80학점을 전공 45, 교양 15, 일반 20학점에 맞춰서 취득해야 하며 4년제 학사학위는 총 140학점, 전공 60, 교양 30, 일반 50학점을 채워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학점은행제가 얼마나 좋은 제도길래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지금부터 장점과 여러가지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취득기간입니다. 학점을 취득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과목당 3학점의 온라인 수업입니다. 1년 최대 14과목까지 1학기는 8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죠. 즉 1년 최대 42학점까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의무 18학점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6과목, 즉 18학점은 필히 들어야 학위 수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학점 인정이 되는 자격증 취득 학점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조건이니 꼭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흔히 아실만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커말 이런 공인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하는 학점을 얻게 되는데요. 보통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추천드릴 만한 자격증이 약 17학점에서 20학점 정도 사이가 되는 그 정도 학점입니다. 학사과정에서는 총 3개까지,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2개까지 취득이 가능하죠. 학사학위 과정에서 전공 자격증 3개 또는 전공 2개 일반 1개,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 자격증 2개 또는 전공 하나 일반 하나 이런 식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격증을 취득한 학점으로 전공에 대한 필수 학점을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경영학사 4년제 과정을 시작할 때 전공 필수 과목은 총 9과목인데요. 만약 20학점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이 전공 필수 9과목 중에서 20학점에 해당하는 이 6과목은 굳이 듣지 않아도 나머지 선택 과목들로 전공 학점을 채워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독학사 시험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각의 시험 과목들이 존재하는데 1단계만 교양과정이고 나머지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전공 심화부터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단계들은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전적대입니다. 전적대는 대학교를 다녔던 이력을 뜻하는데요. 다녔던 학교에서의 학점을 모두 가져와서 학점은행제로서의 학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중퇴자라면 상황에 따라 2년제 졸업자는 80학점까지, 3년제 졸업자는 120학점까지 변환해서 학점은행제로서의 학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타전공 복수과정만 진행이 가능하죠. 이러한 학점 취득 방법들을 통해서 내 상황에 알맞게 학습 계획을 설계를 하고 시작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력 개선을 해도 고졸자나 비전공자가 취업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쉽지가 않을 텐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알아보실 때 온통 좋은 점만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쉽고 좋으면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대학교 안 가고 학점은행제 했지 누가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겠어?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모든 방면에서 좋은 그런 교육제도는 아닙니다. 쉽게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을 뿐더러 일반적인 대학교와 대비해본다면 그다지 큰 메리트는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대학교 편입이나 대학원을 지원할 때입니다. 네임밸류가 높든 낮든 대학교에 편입 지원을 할 때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용하면 효과적이죠. 이유는 아시겠지만 온라인이라 수업 성적뿐만 아닌 편입 영어 공부를 할 시간 또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평가 요소에 전적대 성적이 없다면 사실상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은 틀어만 놓고 본인의 현재 베이스에 맞춰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나누어져 있기에 준비하시기 전에 꼭 전공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성적을 개선하면서 각각의 모집 요강에 알맞게 연구계획서나 면접 등을 준비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국가공인 시험 자격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법적으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자면 국가공인 자격증인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전기기사나 나무의사 같은 그러한 자격들과 또한 사회복지나 경찰 관련 공무원 시험처럼 이러한 시험 자격을 갖춰야 할 때에도 학점은행제도는 어떠한 디메리트 없이 동등하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 교員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때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해서 그 학교의 안에 있는 정규 커리큘럼을 밟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온라인 학점은행 제도는 자격증에 필요한 필수 과목들만을 이수해서 바로 자격증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이나 평생교육사 이러한 등등의 자격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헤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알맞게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저희 가이던스는 단연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과 효율 그리고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 일정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학점은행제 취득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규칙들이 존재하고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교육 과정에 있어 학기 구분과 연간 교육원 이수 학점 제한을 잘 지키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학점들을 요령 있게 잘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나의 교육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틀을 좀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학점은행 제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르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가이던스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행정 절차입니다. 학점은행제에는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이때 기간에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위 신청 절차는 2월, 8월 학위 수요일에 맞춰서 2월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고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8월에 알맞게 학위를 받을 수 있죠. 학습자 등록은 입학과는 살짝 다른 개념인데 수업을 듣기 전에 신청을 해도 되고 듣고 난 후에 신청해도 무관한 등록 행정 절차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학위를 2월에 받으셔야 한다면 그 전 분기인 10월까지는 꼭 학습자 등록을 마쳐야만 12월 15일부터 학위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위 수요가 8월이신 분들이라면 4월까지는 맞춰야겠죠. 학점인정 신청은 정식 교육원에서 수업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수한 과목들이 보고가 되며 이러한 학점들을 1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들은 각각의 기간 내에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 생각보다 꽤나 복잡하며 현재 상황과 최종 학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진행 시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편입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분들, 이러한 학생분들은 혼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전문가를 통한다면 본인의 교육과정에 있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추천을 받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수업료 장학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마음 잡고 시작한 공부가 물거품이 되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하우와 관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과정만을 제시해드리고 있고, 학습자님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과정을 시작할 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험이나 과제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또한 어렵지 않게끔 저희가 자료적인 부분과 노하우와 팁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또는 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카카오톡 또는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학점은행제 시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